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 요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일 만도 한 게 시장의 흐름이란 건 결국 움직임이 일정 이상 커야 보이는 건데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안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은 완전히 하락장이야 정상인데 그나마 회복하고 있는 침체장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지만 거래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눈에는 흐름이 보이는 게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밖에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이상요.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 성산시형 아파트 있죠. 제가 예전에 성산시형에 직접 나가서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뒤에 한번 붙여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끝나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의 연속성상인데요. 기존에 했던 얘기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잠실인데요. 잠실 얘기는 짧게 할게요. 많이 해서 지겨우실 테니까요. 잠실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 살 사람은 지금 그냥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후로 5억, 6억이 올라갔습니다. 미래 맞춘 거 아니고요.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를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때 같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곳이 위례,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송파구 쪽이죠. 그리고 저쪽에 미사, 강동구 요쪽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올해 초가 넘어서면서 이 정도 왔으면은 이거는 마포 쪽으로 옮겨 탈 수가 있다. 마용, 성광 이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마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단지가 여기죠. 거의 정고점을 거의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평짜리가 좀 늦었는데 얘도 정고점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또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죠. 어디로 갔냐면은 서대문구의 가지을 뉴타운, 그 다음에는 은평 뉴타운, 그 다음에는 고양시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났죠. 제가 이 얘기 운을 띄운 지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젤 뉴타운을 볼게요. 자, 바로 옆에 가젤 뉴타운인데요. 보시다시피 열심히 회복 중인데 아직 더디죠. 이제 슬슬 약간 흐름이 보이지 않으세요?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잠실,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퍼지고 또 마포구로 오니까 마레프가 제일 많이 올랐고 또 옆으로 퍼지고 서대문구이지만 마레프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어디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한쪽으로는 은평 뉴타운 쪽을 얘기했고 한쪽으로 어디를 말씀드렸냐면 여기 길목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성산시형을 말씀드렸고 현장에 나가서 찍었습니다. 성산시형을 보면요.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2달 전입니다. 2달 전인데 이렇게 열심히 또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지역으로 쭉 퍼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는 아파트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다릅니다. 굉장히 산발적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보입니다. 여러분 서대문구 가질 뉴타운 그리고 성산시형이 있는데 투자자한테 물었을 때 어디가 더 매력적인 투자처일까요? 제 경험상 성산시형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이 좀 느리죠. 왜 이러냐? 이 아파트는 실거주하기는 불편하고 투자하기에 좀 더 적합하거든요. 물론 비율은 좀 나뉩니다. 투자용으로 사서 실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주택이 필요하니까 사놓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 수요가 있지만 내가 들어갈 집을 구할 때는 우선순위가 약간 바뀌는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2달 전에 말씀드린 이후에 얘가 지금 열심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 저는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1년 동안 얘기한 내용이 상당히 시장에 적합하게 작용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다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 모습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래량이에요.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다시 2,000건 밑으로, 다시 1,000건 밑으로 완전히 침체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어차피 없는 거래량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되는 겁니다. 다시 2,000건 밑으로 또 1,000건 밑으로 완전히 침체돼서 다시 붕괴될 게 아니면 없는 거래량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켜보면 되는데요. 당연히 느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시장에 적용이 됐죠. 그럼 이 연속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딜 익혀보시면 되냐면은 수색증산이나 상암동이나 아니면 고양시를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연신내를 넘어서 은평 뉴타운을 거쳐서 고양시의 신도시들을 보면 됩니다. 이런 흐름인데 느린데 너무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게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어디는 올랐다, 어디는 안 올랐다인데 중요한 거는 어디가 오르기 시작해서 느리긴 하지만 어디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의 수요가 살아날 때 어디부터 살아나겠어요? 제일 인기 있는 데부터 살아나고 그 다음 인기 있는데 그 다음 인기 있는데 이런 순으로 퍼지는데 그 안에 투자자한테 인기가 있는데 실거주한테 인기가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대출이 풀림 정도에 따라서 수요가 몰리는 단지가 있을 거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여전히 어려운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회복을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혼조세이지만 시장에 직접 나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을 알아서 뭐하냐?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말이 틀리면 댓글 다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이 얘기를 안 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 단지랑 도시가 굉장히 많고요. 정말 많은 상담 내용을 통해서 제 의견을 너무 여러 번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2024년 말까지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제 얘기를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 다음번에 말한 도시들을요. 그리고 이미 반등했다고 말이 나오는 곳들도 또 퍼질 곳들이 더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가 사는 곳이 있고 실거주자가 사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테마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계주공 10단지인데요. 회복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거래가 되고 있지만 금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긴 안 되나 봐. 역시 노도강이야. 여기는 던지기 바빠.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저처럼 노도강을 왜 봐? 여러분 노도강을 왜 봐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동대문구 성북구가 있죠. 동대문구 성북구를 먼저 보고 나서 노원구를 보는 게 맞지 갑자기 잠실을 본 다음에 다 건너뛰고 노도강을 왜 봅니까? 아니면 건너뛰고 의정부를 왜 봐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느리지만 시장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약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지루하겠지만 지켜보셔야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 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같이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노도강은 과연 흐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욕을 먹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흐름은 이어질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왜냐면 과거에도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으니까요. 얘가 흐름이 다 오기 전에 대형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침체가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여기가 안 좋은 지역이죠. 흐름이 늦게 오는 지역은 중간에 흐름이 끊겨지면 일명 나가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한 방식으로 1년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아 이번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흐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편하지 최악의 시간을 버텨낸 지금 초급매로 던져버린다? 이거는 저는 나중에 마음 아픈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판단 영역이지만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지도를 펼쳐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통해서 중계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 성산 시형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 예측과 분석이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6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 거의 마감 단계인데요. 접수 기한은 9월 7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 시형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그 이유는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굉장히 멋졌습니다. 사업성은 사실 약간 고층,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 똑똑히 기억하는 게 예전에 여기 경매물건이 나와서 입찰을 위해서 임장을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가 딱 30년 재건축 가능 연한이 딱 만기가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앞뒤 1, 2주일로 아파트 전체 가격의 40%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그냥 눈앞에서 호가를 미친듯이 올리는데 사람들이 사요. 그때 실거주자랑 투자자가 좀 많은데 순식간에 샀으니까 그걸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아 시장에 돈이 돌면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파악을 한 거죠. 여기는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라는 걸. 일단 제가 여기 나온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덕동, 마포구 공덕동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 아파트들이 정고점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마포구 공덕동, 마포구를 잠실을 언급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잠실 엘스 상승 시작했을 때 마포구까지 퍼질 것이다. 실수요가 좋아하는 아파트는 지금 가서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달에서 4달 후에 마포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공덕동 아파트는 그 이후로 전고점까지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전체가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포구는 서측으로 상암동까지 있습니다. 상암동은 또 은평구랑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랑 맞닿아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또 강서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어떨까요? 일단은 수색 증산 뉴타운도 이제 거기 은평구거든요. 거기랑 예전에 이제 덕은지구, 향동 이런 데 입주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덕동과는 느낌이 다르고 실수요의 흐름도 약간 다르죠. 공덕동의 느낌과 그쪽의 느낌은 좀 다릅니다. 공덕동은 여러분 일자리가 가까워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실수요, 어떤 거주의 필요 수요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빨리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실수요가 어디로 가느냐, 공덕동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암동이 아니라 서대문구 가재일 뉴타운이 차라리 더 먼저 갑니다. 왜냐면 실거주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그 중간에 이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로 제 아내가 굉장히 투자하고 싶어 했던 아파트가 성산시형인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때 타이밍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게 생각하는 아파트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와서 평가를 하자면 성산시형 아파트는 이제 큰 평수를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이게 10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11억 중반까지 한 1억 5천 정도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다고 표현드리면 좀 가슴 아플 것 같고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인기도도 중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떤 체력도 중간, 그리고 실수요는 솔직히 약간 뒤로 제쳐야 되는 게, 여기 성산시형 거주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다신다고 해도 전 자신이 있는데, 여기가 실거주가 환경은 좋아요. 살기 좋죠. 너무 좋고 푸르른데 실거주 만족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고 주차가 여기가 진짜 헬이에요. 여기 3중 주차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이겨내는 대가는 재건축성인데, 재건축성도 사실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게 중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의 회복의 중간점이 될 수 있다고 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회복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 가격대 있죠. 여기가 10억이 넘잖아요. 이 가격대 아파트 중에서는 회복력이 되게 낮아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재건축을 메인으로 하는 아파트를 좀 비교해 볼게요. 상계동, 그리고 여기 성산시형 비슷하잖아요. 고층에다가 재건축, 그리고 강남은 이미 회복했죠. 여기 회복 약간 했죠. 상계동 회복 못했죠.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전부 다 실거주보다는 투자를 좋아하는 아파트가 맞지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체력, 금매가 얼마나 나왔나,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의 여건과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를 사는가,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딱 나오는 거예요. 강남은 체력도 세고 수요가 있고, 여기는 체력이 중간이고 살라는 수요도 중간이고, 상계동은 팔라는 사람이 살라는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 노원구는 중계동까지 일단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이렇게 파악이 가능해요. 제가 여길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은 지금 내 아파트까지 흐름이 언제 오냐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뉴스 보면 뭐만 나와요? 전체가 몇 프로 올랐다, 몇 건이 거래가 됐다, 거래량이 몇 건을 넘었다. 이거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랑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에서 어디서부터 상승세가 와서 어디로 퍼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 그 중간점으로 성산시형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회복을 하고 만약에 살아났다? 그럼 시장에 금매가 충분히 거치고 수요가 일정 이상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아직 4천 건을 못 넘잖아요. 딱 그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전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가 막 대출이 그렇게 자유롭게 나오는 아파트만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상, 수요상 저는 지금 이 아파트 시장의 회복 단계에 중간점에 얘가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야, 중간점이라고 하기에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좋지 않냐고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연한이 오래되지 않고 실수요가 굉장히 찾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재건축을 보고 들어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장에 어떤 자금의 흐름,
실 수요장은 퍼지고 있는 건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가 중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시장을 파악했을 때 얘네가 이제 금매가 나가고, 금매 빠졌어요. 금매가 나가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약간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덕이랑은 달라요. 공덕동은 여러분 3억이 넘게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물론 여기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따졌을 때 여기가 훨씬 회복을 못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는 실수요, 실거주하기 좋고 여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율을 봤을 때 투자자가 좀 더 좋아하는데 그들이 아직 못 움직인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살아나고 상계동이 살아난다는 거는 사람들의 명의가 있고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유동성을 돌려서 집을 사기 시작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하안주공이나 상계주공이나 거기 뭐 하계, 중계 그쪽에 또 성북구에도 있고 이런 단지들로 좀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면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취득세가 풀리지 않으면 유동성이 부동산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도 취득세는 비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가 혜택으로 깎인 거지 원래 훨씬 비쌌거든요. 그때 집 살 사람들 다 샀어요. 제 말은 지금 취득세 중과세를 이겨내고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분들이 거래량만 놓고 파악을 해도 지난 1년 반 동안 집을 안 샀습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 마음을 바꿔먹는 분들만 나와도 자금을 이용하면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택하겠어요? 짜잘한 거? 다주택자로 갈까요? 취득세가 지금 문제인데 자기 자산 한도 내에서 뭔가 내가 가성비를 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한두 개만 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복이 안에는 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좀 더 바닥을 다진 다음에 튕겨 나가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그분들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아니라 명의가 있는데 나는 이제는 시장의 흐름상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시장이 정말 흐름이 괜찮다. 왜냐면 여기는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가 좋아질 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사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실수요자도 사긴 삽니다만 이 똑같은 금액이면 인근에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뚫려 나가면 저는 그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시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쭉 나가보셔야 돼요. 공덕동 나갔다가 서대문구 나갔다가 또 마포구도 나갔는데, 마포구도 상암도가 쭉 보시면은 상암동은 지금 여기랑 또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면은 계속 인근에 입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이 퍼지는 모습을 보시면은 지역별로 옛날처럼 지역별로 쭉 퍼지는 게 아니라 실거주하기 좋냐,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주택을 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트랙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잠실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실거주하기 좋죠. 마포구 공덕동 실거주가 많죠. 서대문구 가지울 뉴타운 실거주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흐름 따로, 그리고 이제 압구정, 여긴 좀 비교하기 뭐하지만 서초구 반포동, 상계동, 뭐 하안동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단지, 걔네 흐름은 또 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을 가진 아파트의 매수는 훨씬 더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렇게 뭔가 분위기가 긴축이 돼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단지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쪽 유동성이 어떻게 가는지는 얘네를 통해서 그 중간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둘러보고 있고요. 부동산에 들러서 지금 제가 정규 강의 때문에 쭉 계속 다니잖아요. 직원들이랑. 그럼 비교를 해봐도 사장님들은 금매가 나가고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파악했을 때 요 단지의 특성상 다른 단지보다 느려요. 공덕 쪽에 있는 쪽이랑 비교하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내 경제적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를 따로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정리하면은 나중에 내가 비교할 단지가 생기잖아요. 아, 저 단지가 올랐네, 요번엔 저 단지가 올랐네,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단지는 이때까지는 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날이 오늘도 덥네요. 이렇게 건강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